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사연 가지고 찾아왔고요. 함께 사연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어 갑니다. 신혼의 단꿈에서 깬 지도 한참이고 서로 육아하고 지치니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사실 정말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진지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약 30년간 각자 살아왔던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행복만 있겠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정말 사소한 것들이며 이 모든 게 대화의 부족이며 대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나름 책도 찾아보고 남편은 아버지 학교라는 데도 찾아서 다녀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4년차의 고비를 잘 넘기고 두근두근 거리던 신혼이 아니라 든든한 인생의 반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최근 몇 년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혹시 자기가 몇 년 전에 이런 행동과 말을 했던 게 기억났는데 그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냐.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미안하다.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말을 퉁명스럽게 내뱉거나 아니면 아예 속상한 것을 표현 안 하다가 짜증으로 몰아서 표현한 사람이었는걸요. 속상한 것, 고마웠던 것 써두고 고마운 말을 더 많이 하고 속상한 것 적어둔 메모 보면서 어떤 건 내가 속이 좁은 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또 아닌 건 말로 표현을 잘 해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계속 부딪히고 힘든 날도 오겠지만 근 3년간은 정말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니까 아들, 딸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일본에 살던 남편 누나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웩 할 것 같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저희 시어머니는 내가 저렇게 살라고 장가 보낸 것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하는 거요. 제가 설거지하고 나오면 핸드크림 챙겨주는 거, 주말에 본인이 설거지 하는 거, 또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건 꼭 본인이 해요. 이 정도가 웩이라면 닭살 돋는 행동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별 상관하지 않는 게 남편이 그만큼 잘하니까 웃고 넘기게 돼요. 저 전업주부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형님이 돌아오자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덩달아 한 번씩 오시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본인에게 먼저 말하고 오라고 우리 집도 나름 스케줄이라는 게 있다.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도 오셔야 하고 집안일이 돌아가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자주 오게 되니 아이들 학습하는 것에 대해도 지장이 있고 또 아내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할 것 같다고요. 형님이 엄마 아들 잘 키웠다가 남의 딸년만 좋은 일 시켰네. 억울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하고 돌아갔지요. 불편해지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남편이 먼저 손을 쓴 거죠. 그만큼 남편에게 잘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맹장으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들 먹을 것, 입을 것 좀 신경을 써두었을 텐데 마음에 걸렸지요. 저희 신랑 어렸을 때부터 위염이 자주 있었던 터라 제가 집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자극적인 것이나 밀가루 종류를 피하려고 하고 웬만해선 집에서 제가 다 만들어줘요. 제가 친정이 없어서 딱히 부탁할 사람이 없었는데 남편이 휴가 내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직접 음식도 하고 지냈는데 마음에 좀 걸린 건 사실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번 와서는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너 아프고 있다는 거 안다고. 버뜩 일어나야지 그깟 몸에 칼 좀 댔다고 엄살 떨고 누워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도 작년에 산에서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손등 살이 찢어져서 8반을 꼬매셨죠. 2주를 누워 계시고 저에게 집안일 부탁하신 거 기억 안 나냐고. 그거 그러면 엄살이셨냐 했더니 그거랑 이거랑 같냐고. 전혀 다르다 하시며 아들에겐 내가 전화한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빽 소리 지르고 끊으시려는데 제가
저 아범하고 비밀 없어요, 어머니 하고 해주었네요. 한두 시간 있다가 신우에게 메시지가 오기를 너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다는 말 들었다고. 불고기를 좀 해서 집에 가져다 두고 가려고 들렸는데 집골이 말이 아니라서 내가 손 좀 봤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들어가셨냐 했더니 저희 아이 생일 눌렀더니 되었다고. 제가 바보네요. 우리 큰아이 편하게 누르고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저 없이 집에 들어간 적 없으셨는데 이런 날도 불쑥 찾아오는구나 싶었어요. 황당하기도 했지만 일단 저는 누워있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 별 큰일이야 있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또 그 다음날이면 퇴원이니까 정신무장하고 아침 퇴원수속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남편도 잘 몰랐나 봅니다. 아이고, 싱크대 속에 있던 그릇들이 싹 바뀌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까지 결혼할 때 샀던 그릇과 아이 낳고 한 번씩 장만했던 총 2세트의 그릇들이 전부 사라지고 제 취향과는 너무나 다른 새 것도 아닌 것들이요.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네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당신 누나가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라며 손을 좀 봤다 하시더니 살림을 다 바꾸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으니 집에서 일단 안정을 찾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나갔네요. 뭐 진정이 되는 상태가 아닌 게 남편이 한 번씩 뒤집으면 크게 난리를 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며칠 만에 엄마가 집에 와서 양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 시간이 몇 시간 금방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대체 이 그릇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알아보는데 참 나름대로 모두가 한 세트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남편 뒤에 가만히 숨어있는 성격은 아닌데 허리를 좀 펴고 배에 힘을 주면 꼬맨 곳이 쑤시니까 큰 소리도 못 냈고. 다른 분들도 그러셨나요? 3일 가지고는 편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기다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전화를 받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을 누르고 받았어요. 역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듣다가 할머니, 우리 엄마 아파. 소리 지르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하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작은 수술이지만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들 도움도 받고 찡한 마음이 들었던 건 잠시고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일단 남편은 형님에게 가서 대판하기 전에 형님이 찍소리 못하는 아주버님을 찾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대요. 아주버님 사무실이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설명을 듣는 아주버님 표정은 정말 민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근처에 계신다는 형님 전화에 잠깐 들리라고 하셨고 때마침 형님은 시어머니와 근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중이었나 봐요. 처남 집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 물어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불고기 주고 주방 청소 좀 하고 왔다. 그리고 그릇이 너무 낡아 빠진 거라 싹 바꿨다 하는데 아이고, 새로 가지고 온 그 그릇이 다이소 제품이에요. 그곳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 저에게 뭐라 하고 말 맞추려고 하는데 그 전화마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끊어버린 거죠. 남편이 설명하는 와중에 아들이 와서 아빠,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 질렀어. 할머니 나빠. 일러주는 센스. 아무튼 아주버님이 제 그릇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사과까지 제대로 시키겠다 하셨나 봐요. 그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웬만하면 남편 눈치 보느라 뭐라 안 하시는데 이날은 눈이 정말 뒤집어지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이 너가 결혼하면서 집 해온 대신에 우리 아들이 혼수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최고급 그릇으로 했다. 그런데 딸이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허락했다. 내가 해준 거니 내가 가져가라 했다. 어떻게 어미가 자식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보고 있겠냐고요. 이뻐하던 동생 장가가서 뺏긴 기분이 들어서 속상했는데 오랜만에 귀국했더니 그 동생이 자기 와이프에게 하는 모습이 배알이 꼬이고 화가 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게 다 좋아 보이고 속이 뒤집어지더랍니다. 그런 하소연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여우라서 아들을 꼬셨고 아들이 제 눈치를 보고 사느라 엄마, 누나 다 버렸다고. 두 분이 쇼핑 간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줬거든요.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 명목의 용돈과 또 사치는 다른 거니까요. 내가 준 거 다 거둔 거라고 합니다. 그릇이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형님 지역 카페에 중고 나눔에 내놨는데 금방 팔렸고 그 돈으로 신발 쇼핑하고 있었다네요. 제 물건 받는 기분으로 살아보라고. 남편 눈이 돌아가는데 정말 평소 없던 혈압까지 걱정될 정도였어요. 제가 어머니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님 시집살이 한다고 그리 뭐라 하셔놓고는 지금 두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일 싸우고 이혼한다는 말이 나와야 두 분 마음이 편하신 거였어요? 둘이 서로 존중하고 제대로 된 좋은 가정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행복은 자기 딸이 가졌어야 한다며 또 우기십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마 아들 여기서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니년이 기어이 우리 아들 꼬여서 늙은이 괄시하게 만들었다며 막 울면서 나가셨어요. 밖에서 누가 보면 구박받고 쫓겨난 시어머니 모습으로요. 일찍 내려가셔서도 억울해 우라통 터져 이러면서 가시는데 저희 집까지 들리네요. 저희 집 5층이거든요. 형님에게는 미안이라는 메시지가 와 있는 거 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저도 거절이라고 보냈습니다. 주말에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와 형님, 저희 가족과 단판을 짓겠다고 하셔서 대체 무슨 말 하시냐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옆집에 놀러가 있었어요. 형님은 우리 엄마가 너를, 저희 남편이요? 어떻게 키운 줄 아냐? 그렇게 자란 너가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며? 아들이길 포기하는 거냐? 그래, 엄마가 너네 집 해준 그 그릇, 내가 꼴 보기 싫었다. 좋은 브랜드라고 하지만 포트메리온이에요.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시집 오면서 집도 해오고 우리 엄마한테 그릇도 받고 아들도 낳고 다복하게 지내냐. 그중 하나쯤은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사과는 너희가 해라. 너는 장가 또 가면 되지만 엄마와는 천륜이다. 아들로 있을래? 이 여우 같은 기집애 남편으로 살래? 이러는데 남편이 묻네요. 누나, 엄마,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신들은 너무나 떳떳하고 제가 욕심이 너무 많다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나 결심했다. 내 존재는 아들이면서도 남편이고 아빠라 생각했다. 대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들이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두 사람을 보니까 나는 평생 이 사람의 남편으로 우리 두 아이 아빠로만 살 것이다. 우리 이제 가족도 아니니 매형 사업체 투자한 금액도 최대한 빠르게 주라. 엄마 생활비고 뭐고 돌아가셨다 해도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라. 지금 내가 우는 건 장례식에서 흘릴 눈물까지 다 쏟아내는 거라 하네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저리 말하면서 소가 꺼이꺼이 울듯이 우는데 시어머니는 저만 노려봅니다. 대부분 자식이 저렇게 피눈물 흘리면 눈이 당연히 우는 자식에게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형님은 돈 절대 못 빼준다. 그거 뺐다가 자기 이혼 당한다며 대신 그릇한 돈은 돌려줄 수 있다. 아들만 자식이냐? 이제 우리 엄마 내가 모시고 살겠다 하고 돌아갔고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형께는 죄송하게 되었다고. 결국 형님은 본인의 차를 팔고 청약 저축 깨서 투자금 돌려줬어요. 아주버님께서 본인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이혼한다 하셨었나 봐요. 그렇게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하고 가신 그분들께는 아직 어떠한 연락이 없지만 일단 저희 이사는 가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투자금 빼고 이사하게 되니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 법정까지 찾아봤던 저희가 여기까지 왔네요. 한때는 고생하신 엄마에게 최고 효자가 되려 했던 과거의 남편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라며 든든한 남편이 아빠가 되겠다며 행복하게 잘 살자 하는데 괜시리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그때 이혼했으면 이런 날이 없었고 그냥 대한민국 흔한 대리효도
원하는 남편으로 그렇게 기억됐을 텐데 말이에요. 일단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통장에 성실이라는 입금을 하겠다는 내 남편. 항상 고맙고 당신을 만나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글을 끄적이며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프기도 한 그런 사연이었어요. 스니의 시댁은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가족이 행복하면 함께 기뻐야 하는데 그게 원통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스니,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하지만 남편은 바뀌셨네요. 이 또한 두 분 서로 선남 선녀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기쁜 날 되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